이렇게 조성되지 있는 않았을 때 민족적 대의, 계급적 대의에서 무장투쟁을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만 다치고, 그리고 더구나 그 하와이에서 이승만하고 박용만하고 무장투쟁을 하고 투쟁을 했자 하와이 교문사회가 갈라지고 말하는데, 박용만 씨는 그랬어요. 그 이승만의 주장에 의하면은 하와이에 있는 조선 청년들을 훈련시켜가지고 하와이 진주만에 입항하는 일본 해군을 공격하겠다.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해보세요. 미국 사회에서 한국인들은 완전히 이 빈라덴 비슷한 존재로 몰려가지고 말이지 생업조차 뭐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근데 박용만 씨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민족적 대의가 하늘처럼 시퍼런데 말이죠. 당연히 진주만에 들어오는 일본 해군을 조선 청년을 보내서 공격을 해야죠.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태평양에서 미국과 일본이 충돌하는 그날을 기다리고 실력을 양성해야 되고, 그 전에는 기회가 닿는 대로 미국으로 하여금 조선의 독립이 갖는 어떤 그에 대한 미국의 책무와,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도와주면 이게 세계 평화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가를 이야기를 큰 것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미국의 정치와 국제사회를 향해서 한국 독립에 대한 당위적 책무, 단순히 독립시켜 놀라가 아니에요. 한국을 독립시키면 어떻게 아시아의 평화가 오는가? 그 미국이 수고할 필요가 없다. 아시아의 평화가 온다. 1939년 독일이 유럽 대륙을 차지할 야욕에서 영국과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민주주의에 도전하였다. 그래서 미국은 드디어 참전을 하죠. 미국이 뭐 저번에 유럽 대륙에 참전했느냐? 참전은 왜 미국이 청년들이 그 유럽 대륙에 가서 뭐 때문에 전쟁을 했느냐? 자기 나라 쳐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 바로 이제 미국이 갖는 그 어떤 그 미국의 건국 정신이죠. 그걸 이제 아까 제가 쭉 설명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미국은 더 이상 열강의 영토의 확대를 추구하지 않으며 약소민족이 잃어버린 영토와 주권을 회복할 것이며 항구적인 평화를 위한 안전보장기구를 설립한다. 이게 대서양 선언이에요. 1941년 8월달에 발표를 하고 이제 전쟁에 참여를 하기 시작하죠. 이때 이제 때가 도래한 거예요. 미국의 이 주도하는 영구 평화론이 이제 실행되는 세계사적 국면이 도래했습니다. 그에 맞춰서 일본이 세계 자유국가 연합에 도전을 하고, 이승만은 참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독립의 호기가 드디어 찾아왔고,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기 전인 1941년 6월달에 일본을 가면을 벗긴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 출간했습니다. 일본은 스스로를 세계를 지도할 신의 나라로 관장하는 일본이 조만간 세계 민주주의의 중추인 미국을 공격하게 되면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이거 황당한 예견이에요. 황당한 예견은 놀랍게도 그해 12월 일본이 하와이 진주만의 미 해군기지를 공격함으로써 현실화하였습니다. 이승만의 일본에 가면을 벗긴다는 이락 베스트셀러의 반열에 올랐고, 이 책에서 이승만은 일본의 팽창을 지원한 미국의 책임을 다시 한번 날카롭게 지적하였습니다. 1942년 그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미국의 국무부와 그에 자문한 민간의 전문기구는 전쟁 이후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분리하여 일정 기간 신탁 통치를 한 후 독립을 시킨다 하는 방침을 정합니다. 그 과정에서 이승만을 위시한 미주의 독립운동가들이 초대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승만의 베스트셀러가 조성한 미국의 세론이 그 역할을 했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유력 정치인의 대부분이 이승만의 책을 읽었고, 그들은 그로부터 강요받은 한국 독립에 대한 책무감을 드디어 1942년 12월에 카이로 선언에서 극적으로 표출했다. 그 과정에서 미국 국무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을 불러가지고 한국을 독립시키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 의견을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지만은, 그러나 이승만의 베스트셀러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미국의 세론, 특히 그 감리교를 중심으로 한 그 종교적 전언을 통해서 계속 이승만은 쉬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이 이제 미국의 중추부들에게 어느덧 그것이 미국의 책무로 각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래서 그 정일라 씨라고 있는데 이분이 쓴 카이로 선언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카이로 회담 때 이집트에서 1943년 11월 말입니다만은 이 회담은 원래 연합국의 군사 작전을 토론하기 위한 연합국 수뇌들의 회담이었다 그래요. 카이로 선언을 발표할 그런 계획은 사전에 없었고 군사 회담을 위해서 루즈벨트하고 처칠이 만나게 되는데 이 처칠은 워낙 자존심이 센 사람이고 영국이 원래 그러니까 미국 말을 잘 안 듣고 미국은 사실상 미국의 물자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영국이 워낙 말도 안 들어주니까 이 루즈벨트는 장개석을 초대한 거예요. 처칠은 상당히 불쾌했다고 그래요. 중국 전쟁도 한번 제대로 못 해본 나라를 왜 초청했냐. 그런데 어쨌든 이 초청을 그 3거두가 모여서 초청을 했는데 예기치 않았던 이 카이로 선언이 나오게 된 게 다음과 같은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 카이로 선언 문서를 이 정일아 씨가 다 읽고 책을 썼는데 그 회담 하기 전날 장개석하고 루즈벨트하고 만찬을 했다고 그래요. 만찬을 하는데 장개석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전쟁이 끝나면은 중국군을 한반도에 주둔시키겠습니다. 이 중국의 원래 속내가 그래요. 속내가 그렇습니다. 최근에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또 했는데 그 중국인들은 원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루즈벨트가 듣고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처칠하고 또 아침 조찬을 하는데 그 조찬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어젯밤에 장개석이가 말이야 전쟁이 끝나면은 자기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키겠대. 그자 말이야. 그자 이상한 자야. 이랬어요. 그거를 그 비서 호킨스, 예? 호킨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급하게 카이로 선언을 만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정이 없던 그래서 호킨스가 그날 그 다음날 12시에 자기가 백악관에서 데려간 그 비서를 타이페이에 앉혀놓고 구술을 합니다. 구술을 하면서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한국인을 적정한 과정 하루빨리 독립시킨다 이랬어요. 이 호킨스로 하여금 한국인의 노예 상태에 유념하여 이 노예 상태라는 것은요. In the mind full of enslavement 한국인들이 처한 노예 상태를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이런 뜻이에요. 한국인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 명시적인 증거는 없지만은 미국의 종교적 양심을 끊임없이 후드려 패고 있던 이승만을 위시한 미주의 독립운동가들의 영향이다. 이렇게 봐야 한다는 게 정일아 씨의 주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호킨스가 타이핑을 친 걸 루즈벨트 갖다 주니까 루즈벨트가 이거 보고 하루빨리 독립시킨다는 것을 그냥 적절한 과정을 거쳐서라고 이렇게 수정을 하는데 그는 미 국무부가 이미 그런 방침을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해서 조선의 독립이 결정된 거예요. 결정된. 미국은 그 이전 40년 동안 한국 문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한마디도 발언해 본 적이 없어요. 43년 카이로 선언 이전에 그 이전 40년간 한국 문제에 대해서 미국의 순회가 공식적으로 코멘트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다. 이때 처음으로 미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그와 같은 국제적인 어떤 선언이 나온 거예요. 독립이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만약에 장개석이가 그 말을 안 했다 그러면은 시간이 좀 늦어질지 모르겠어요. 장개석이가 영토 야욕을 표명을 하니까 이거 봐라 아이가 내다 그래서 야 너 한국에 대해서 생각도 하지 마 이렇게 해서 카이로스를 그 대신에 너는 만주나 가자. 장개석이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지금 만주가 중국 것이 된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스탈린이 동의를 해줬어요. 장개석이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중국 외교 역사상 이만한 쾌거가 없다 해서 한국에 대한 그의 종주권을 포기하는데 기꺼이 참여했어요. 그렇게 해서 한국의 독립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독립운동사가 갖고 있는 이와 같은 세계사적 맥락에 대해서 왜 이렇게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110페이지 이승만의 기대대로 한국인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립은 미국이 주도적으로 설립한 자유국가연합으로서의 유엔과 유엔의 결정과 지원에 따른 것이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승만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해방 이후에 이제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다음 유석증 교수가 행할 강의의 몫입니다. 김학원 교수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이승만은 결국 1905년에서 45년까지 한 가지 길을 걸어왔다. 세계 평화와 영구 평화와 연계된 한국의 독립이다. 그것은 실패한 듯이 보였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시기를 맞이해서 그 결실을 보았다. 그래서 45년, 48년까지의 국가건설. 이 국가건설이 유엔에서 이루어졌어요. 유엔에서 이루어졌어요. 또 여기 도전이 나타나니까 유엔이 국제사회가 참여해서 그 전쟁을 방어했어요. 대한민국은 그렇게 세워진 나라. 그리고 그 일익환지 이승만이 구상한 어떤 그 세계 영구 평화론, 그 세계 영구 평화론의 자유공화국, 자유인의 통상, 그리고 자유국가연합, 이 세 개로 세계 질서가 재편되기를 꿈꾸어온 그 세계 질서의 일환으로 조선의 재생, 재탄생, 소생을 추구를 했는데 역사는 그 사람이 생각한 대로, 기대한 대로 그렇게 흘렀다.